안녕하세요. 나 혼자 부동산 나온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시끄럽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그리고 운명의 5월 9일 데드라인까지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기가 지나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신호들을 전부 다 정리해드리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마 다주택자 여러분들 그리고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래 링크 타고 오셔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내용을 보면 의도가 명확합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보유세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비거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입니다. 둘째는 현재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나 규제지역 비거주자에게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9억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거주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일단 안 나옵니다. 현실을 좀 보면은 의아하잖아요.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똘똘한 한 채 진입이 불가능한데 굳이 이런 경고를 했다. 근데 겨우 그거 하나 잡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까지 글을 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정책 디테일을 정확히 모르구나, 정책을 던진 뒤 수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5월 9일입니다. 정부 말을 들어보면 오락가락 하잖아요. 종료 확정이라고 했다가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한다, 뭐 잔금 유예해준다 했다가 아주 정신이 없는데,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될 거라고 구윤철 재경부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마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심사기간인 약 3주를 빼야 됩니다. 그럼 4월 중순까지 약정금 입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약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막혀 있잖아요. 잔금 치르고 입주하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보완해야 될 구멍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의 경고가 실제로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0.31%에서 0.27%로 꺾였는데 사실상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맞먹는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호가 상승세는 이미 멈췄고, 심지어 상급지에서는 호가가 꺾이는 흐름까지 감지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무작정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시장 변화를 고려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청와대 참모들도 다주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지방이나 덜 좋은 집을 팔고 서울 핵심지 똘똘한 한 채는 남기고 있다는 건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후 고가 1주택의 점진적인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때까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 한 돈으로 과연 주식을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천만입니다. 부동산 맛을 본 돈은 부동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채 팔아서 어설픈 곳 안 가고 확실한 한 채로 갈아탄다는 건데요. 역사를 한번 보시면 문재인 정부 당시 때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 규제할수록 더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7배 차이 나던 게 2021년도에는 12배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정부 기조도 똑같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규제한다. 이 말이 뭐냐면 시장은 더더욱더 실거주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신호이고요. 5월 9일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김민석 총리가 수요 억제책 계속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매물도 씨를 말리는 겁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 10억 냈는데 세금으로 5억에서 6억을 내라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다들 그냥 버티기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양도 차익이 큰 다주택자 중에서 매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를 좀 내더라도 안 파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팔 사람이 사라지는 매물 절벽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냈습니다.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라고 암시했고, 실제 지금 갈아타시는 분들은 실거주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입요건 완화 발표가 유력합니다. 원래는 사자마자 4개월 이내에 살아야 했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입자 만기 때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갭 투자의 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5월 9일까지 약 70일 정도 남았는데 뭔가 굉장히 쫓기면서 지금 정책이 나온 것 같고, 5월 9일 이후에 시장 매물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팔 사람은 끝까지 안 팝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문제로 팔아야 하는 그런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5월 9일 지나고 매물이 싹 들어가면 그때는 늦습니다.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 지금이 기회인 것 같거든요. 현장에 나가셔서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빠르고 자세한 부동산 정보 그리고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 혼자 부동산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좋은 정보들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